트위터 인수 이후 2022년 10월 말 머스크는 트위터를 촉진제로 20년 전 구상했던 슈퍼앱 X.com의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X.com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명을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 트위터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트위터 본사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트위터 본사를 둘러본 머스크는 1937년에 지어진 그 역사적인 건물에 감탄을 하면서도 친절함과 상냥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일터라는 자부심을 가진 트위터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트위터 본사를 둘러본 머스크는 1937년에 지어진 그 역사적인 건물에 감탄을 하면서도 친절과 상냥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일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트위터에 불편을 느낍니다. 머스크가 선도하는 유행어는 하드코어였습니다. 머스크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트위터를 세계 최고의 결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가 X.com으로 하고 싶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금융시장이 계좌로 연결된 지갑, 바로 그것이 크리스탈을 빛내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라면서 X로 바뀌는 트위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말했습니다. 트위터 인수의 완결은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그라와를 비롯한 핵심 임원진들이 트위터를 망쳤다라고 판단한 머스크는 경영권 이전에 합의한 이튿날인 2022년 10월 27일 인수 일정을 기습적으로 앞당겨서 이들에게 해고를 통보를 했습니다. 스톡 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해고된 다소 대담하고 무자비한 책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트위터 경영진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30여 명의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테슬라의 제임스와 로스, 뉴럴링크의 앤드루는 머스크의 트위터 장악의 삼총사가 돼서 트위터 엔지니어 중 대부분을 해고하고 정말 유능한 몇몇 사람만 남기려고 했습니다.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세계 전역의 트위터 직원의 약 절반, 그리고 인프라팀의 한 90%가 해고가 되었고, 이들 회사 컴퓨터와 이메일 접속이 즉시 차단되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운영을 맡긴 사람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머스크는 트위터를 본인의 놀이터로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회사 10층에 있는 개방형 업무 공간에서 밤낮 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가수이자 패션가인 카니에 웨스트는 머스크의 친구지만 에너지를 공유하면서도 친밀감은 거의 없는, 때때로 셀럽의 파티에 어울리는 수준의 친구 사이라고 밝힙니다. 카니에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몇 주 전에 자신의 브랜드 이지의 패션쇼에서 화이트 립스 매터, 백인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선보여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지난 2020년 백인 경찰이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추모 슬로건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를 빗은 것인데, 이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데스콘3를 갈 것이라는 글을 올려서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계정 운영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대인위원회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중어를 심화시켰다라면서 우려를 표했고 크게 논란이 됩니다. 머스크는 자신을 언론의 자유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계정 영구 정지에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카니에 웨스트 계정을 정지를 시키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선동에 대해서 우리 규칙을 다시 한번 위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카니에의 사건은 결국 머스크에게 언론 자유의 복잡성과 충동적인 결정의 단점에 대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콘텐츠 관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트위터 인수 몇 주 전부터 머스크는 콘텐츠 관리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제권을 주는 건 머스크 스타일이 아니었죠.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원회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윽고 머스크는 요엘 로스라는 정보보안 책임자를 만나서 보안 도구를 활용해 트위터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보게 되는데요. 현재로서 이런 도구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엘 로스지만 머스크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 문제가 생기는데요. 머스크의 변호사 스피로에게 보수적 유머 사이트 바빌론비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복원시키라는 머스크의 요구를 전달받은 로스는 정책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머스크가 콘텐츠 관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우려의 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여성 관료인 레이첼 레빈을 풍자적으로 올해의 남성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이유로 트위터의 미스 젠더링 정책,
즉 성별을 다르게 호칭하는 행위에 대한 정책에 따라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머스크는 직접 로스를 만나 무작위 복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로스에게 한 발 물러서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머스크의 자녀도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머스크의 하드코어 정책, 즉 돈벌이를 위해 여러 제도를 폐기를 하면서 로스는 점점 일론 머스크 체제의 트위터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트위터 블루라고 불리는 월 $8에 본인 계정을 확인하는 확인증의 일종인 블루 체커 마크를 계정에 발급하려고 하는 구독 서비스를 결정을 하면서 로스가 우려했던 사칙 문제 등이 심각하게 불거졌습니다. 또한 애플과의 문제도 발생을 했는데 애플은 앱스토어 정책에 따라 트위터 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앱 자체에 대한 결제나 앱 내 구매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머스크는 이런 부분에 짜증을 내면서 팀 쿡과 전화를 해보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 로스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광고주들의 우려로 자금난이 악화되면서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트위터의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광고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광고주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을 회사가 부채를 지는 조건으로 충당한 것도 자금 악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2차, 3차 정리해고를 단행을 하면서 트위터의 모든 부분을 바꿔놓은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트위터의 직원은 약 8,000명이었으나 12월 중순 그 수는 약 2,000명 조금 넘게 남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청소 용역 업체와의 계약도 중단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청소를 중단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머스크는 이런 광적인 전사들이 심리적인 위안보다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거칠고 혹독한 환경을 선호했습니다. 비행기가 통제 불능에 빠져서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엔진을 교체한 것과 같아요. 머스크는 트위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머스크는 애플이 트위터 광고를 대부분 중단을 했고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중단하겠다라고 위협했다라고 말한 직후에 팀 쿡과 만나게 됩니다. 애플의 트위터 광고 중단 조치에 반발한 머스크는 애플의 앱 수수료 정책을 공격하는 트윗을 계속 올리면서 전쟁을 개시한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예의가 바르고 점잖은 팀 쿡은 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머스크와 1대1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광고 문제에 대해서 양측은 화해를 했고 애플이 트위터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퇴출할 계획도 없다고 전하면서 오해를 풀게 됩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유료 인증 정책 이후에 언론과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 말하는 머스크지만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언론사와 자주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트위터는 한때 신뢰도 참고용으로 언론사 계정에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의 일방적인 설명문에 반발해 현재까지 여러 언론사가 트위터 사용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또 다른 일은 서버를 옮기는 일이었는데요. 트위터에 민감한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를 전문 업체를 부르지 않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옮기기로 결심하고 사촌들과 직원을 불러 데이터 센터로 날아갑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있는 데이터 센터 업체에게 연간 $1억, 약 1,330억 원을 내면서 서버를 맡기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머스크는 담당 직원에게 90일 안에 해내지 못하면 사직서를 받겠다라고 위협을 했고 직원들이 계속 반대를 하자 이사업체를 부르면 컴퓨터를 옮기는데 일주일, 연결하는데 일주일씩 2주면 된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머스크는 사촌들, 측근인 직원들과 함께 서버 이동 경로 추적 장치를 비롯해서 고정된 볼트를 푸는 렌치 같은 공구들을 직접 구입을 한 뒤에 이삿짐용 밴을 불러서 서버 몇 개를 직접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후 크리스마스 다음날부터 3일 동안 업체 인부들을 시켜 700여 개의 서버렉을 옮깁니다. 아이작스는 이러한 머스크의 광적인 조급함과 무모함, 사람들을 겁박하는 방식이 드러난 사례라면서 이런 식으로 머스크는 프리몬트의 천막에서 자동차 생산 라인을 만들었고 중고 부품으로 로켓 발사장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평합니다. 머스크도 올해 3월 돌이켜보면 서비스 중단은 실수였다라며 자신의 성급한 결정으로 서버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음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머스크 전기를 통해서 트위터 인수부터 X로 변경하는 과정까지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추가된 내용이다 보니까 세세한 에피소드에서 느껴지는 머스크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 담기는 어려운 만큼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